네, 지난해 12월 9일부터 92일을 달려온 탄핵 심판 열차. 드디어 오늘 오전 11시 그 종착점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인 만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봅니다. 오예진 기자. 네, 제가 있는 이곳은 헌법재판소 청사 앞마당입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 1층에 있는 대심판정에서 4시간여 뒤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국가원수의 지위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파면되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13년 만입니다. 오늘 진행 상황을 미리 짚어보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은 오전 10시 30분을 전후해 이번 심판의 결론을 낼 평결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통해 탄핵 기각, 인용, 각하 중 하나의 결론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오전 11시에 선고를 내립니다. 다만 결론부터 밝힐 시 예민한 분위기 속에서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판장인 이 권한대행이 결정의 이유부터 읽고 결론을 나중에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낭독은 13년 전 노무현 탄핵 심판 사건 때는 25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엔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에 달하는 데다 사실관계도 복잡해서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번 심판은 박한철 소장이 1월 말에 퇴임하고 8인 체제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기각과 인용, 각하는 각각 어떤 조건에서 결정됩니까? 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은 최소 7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서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인용이 됩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지금 헌재가 8인 체제인 점을 고려하면 3명이 반대하거나 각하 의견을 제시하면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바로 국정 운영에 복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보장되고 대통령 선고도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20일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 파면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를 떠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고 향후 5년간은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헌법에 따라서 대선도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합니다. 인용을 전제로 가장 유력한 대선일은 오는 5월 9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공범으로 입건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인용이나 기각이냐에 따라서 수사 향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헌재에 쏠려 있을 텐데요.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쏠린 관심은 뜨겁다 못해 전운마저 감돕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9,0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24명을 받았는데 이는 8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입니다. 한편 탄핵 찬반 시위대는 선고 결정이 나는 대로 헌재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경찰은 청사 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경력을 4배 늘리는 등 특별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정문 앞에는 시위대가 속속 집결하고 있지만 경찰이 워낙 헌재 주변 100m 인근을 차벽으로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진입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헌재는 오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저희 연합뉴스TV를 통해서 가장 빠른 소식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